국회 4+1 협의체, 붙어먹은 협의체가 지금 오늘 거의 패스트트랙 이 선거법 부분을 자기 내부의 합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현행대로 253석, 그러니까 지역구가 없어지는 데가 없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되, 이제 비례대표를 하는 중에 비례대표 가운데 47석 중 30석을 연동형 50%를 적용하고 석패율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안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유성엽 등이 그러니까 1+4에서 4에 해당되는 쪽이 해동을 갖고 오늘 수용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 석패율 제도를 포기하고 이 안을 합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범여권에 속한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민주당과 최종적인 합의만 지금 남아있고, 아마 그거는 뭐 한 30분만 하면 끝날 거라고 보고, 오늘 오후에 이 모든 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언제든지 1+4 붙어먹은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그야말로 곧바로 이제 공수처법도 통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갖다가 야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후에 국회 앞 계단에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원내에서는 지연시킨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막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거냐? 다들 좀 의문스럽게 보고 있죠. 또 실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에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효과를 없애고 자기들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나름 뭐 저지해 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지금 범여권의 입장을 보면 크리스마스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전부 다 처리해 버리라. 그러니까 공수처법도 크리스마스 전에 해결하고 이것저것 다 해결해 버리라.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은 현재 어느 누구도 의원직 사퇴니 선거 보이콧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교안이 강성투쟁을 하고 있다. 황교안이 뭐 메시아처럼 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보면 황교안이 하는 부분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데 자기들 내부에서는 황교안이 당을 자꾸 태극기니 종교니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강성으로 몰고 가고 있다 말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강성이라고 하면 한국당은 정말 앞으로 희망이 있겠습니까? 황교안이 강성이 아니라 강성인 척 흉내를 내어서 통과되더라도 나는 할 거 했다라는 책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경한 척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밖에 사람이 아무리 같이 한국당하고 집회해도 실제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법을 저지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 등은 그대로 통과되는 시점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고요. 자, 저것이 통과되었을 때 과연 이후에 어떻게 지금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공수처가 생기고 난 뒤에 치러지는 총선이 제대로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 매우 관건이라고 보고, 검찰은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검찰은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걸 끝까지 싸울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 검찰이 지금 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속도를 내고 있죠. 아마 공수처가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있다고 하니 검찰도 지금 속도를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아마 새벽에 조국의 영장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27일 날 새벽에 조국의 영장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조국 영장은, 구속영장은 정경심과의 가족 비리가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지금 정경심 건을 절차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서 송인건 재판장이 정경심을 풀어주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죠. 자, 이 속에서 검찰은 정경심이와 관련된 뭐 사문서 위조라든지 또 이 코링코나 각종 펀드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유재수 문제를 가지고 조국을 구속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부부가 다 구속되는 쪽으로 지금 검찰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직권남용인데요. 이 정권 들어서 직권남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에게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조국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건이 울산 선거인데요. 자, 송병기 울산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에서 검찰이 자기를 갖다가 도감청했다. 송철호 시장과 얼마 전에 검찰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와 자기가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해 가지고 들려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뭐 이 상황에 전혀 결정적이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지금 문재인에 대한 조사가, 검찰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송철호를 밀어주려고 송철호 라이벌인, 당내 경선 라이벌인 임동호에게 경선 불출마를 하면 고배 총영사 자리 등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누가 그랬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병도가 송철호, 임동호 등의 선거 판세 문건을 들여다보며 지금 공직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 위반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 8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57조 5항은 당원 등 매수 금지이고 57조 6항은 공무원 등 당내 경선운동 금지인데, 그 내용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한 사람을 후보자가 되게 할 목적으로 공사에 직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병도의 제안을 거절하자 임종석이가 나서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임종석은 이 한병도가 임동호에게 제안을 하기 넉 달 전에 송철호를 청와대에서 만나서 대통령이 후보 출마를 직접 요청하면 부담이 되니 비서실장이 제가 요청드린다. 다른 경쟁자인 A는 동서발전, B는 다른 또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담긴 업무 일지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송철호가 임종석 만날 때 동석했던 송병기가 써놓은 부분이에요. 자, 거기에는 조국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국은 B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두 모여서 지금 이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는 겁니다. 근데 임종석이 무슨 송철호를 알아서 이랬겠고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석은 송철호를 잘 모를 거라 봅니다. 임종석은 오히려 임동호를 더 잘 알지. 운동권 인맥에서요. 그 같이들 어울려서 술 먹은 사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동호를 더 잘 알지 임종석이 무슨 송철호를 잘 알겠습니까? 자, 한병도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송철호를 알겠습니까? 조국이 뭐 후원회장을 맡아줬지만 그것도 문재인이 부탁해서 했겠지. 조국이 무슨 송철호가 연배가 한참 위인데 잘 알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이 비서실장을 통해 특정인의 당내 경선 출마를 종용하고 또 경선 운동에 개입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고, 검찰은 송병기의 업무 일지를 증거로 또 임동해의 한겨레 인터뷰를 정언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앞에까지 칼을 들이밀은 겁니다. 지금 한병도, 조국, 임종석은 기본이고 최종적으로 왜 이들이 움직였냐, 이 세 명이 봤을 때는 결국은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갖다가 범하지 않고는 기소되지 않을 특권이 있겠지만은, 자, 3년 전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도 결국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결심에 따라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뭐 내란이나 외환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기소는 안 당하더라도 소추는 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소추는 됐고 또 탄핵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곧바로 그때 이 조사받았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구속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또한 문재인의 뜻에 따라 작년에 6월 선거에서 송철호 당선시키려고 경선도 하지 않고 임동호를 그냥 낙마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럼 민주당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누구 부탁받고 이랬는가를 그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입니다. 사무총장이 윤호중이고요. 민주당도 또한 이 사태의 선거 공작의 공범이라는 거예요. 당 내부 경선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민주당도 또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민주당이 나서서 특검 운운을 해요. 왜? 검찰에 조사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들이 컨트롤 가능한 특검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공수처를 통과시켜가지고 공수처를 통해가 검찰을 갖다가 지금 해체하고 빨리, 그리고 또 특검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아닌 다른 쪽의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울산 선거는 결국은 문재인과 추미애 턱 밑에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이 문재인과 추미애는 자기들이 수사받아야 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근데 왜 한국당은 문재인 추미애 조사하라 말도 못하는 것이냐. 자, 오늘 중앙일보에 하나 기자가 불가피한 윤석열의 문재인 조사,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조사를 받으라고 한국당이 압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당도 가만히 있으면 검찰이 혼자서 지금 대통령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상황이 연결되겠습니까? 국민이 덜불처럼 들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권위가 발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그때서 조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국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죠.